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대성마임의 김덕근 물리완 해설 강의 맡은 강사고요. 여러분하고 이 수능 시험장에서 느꼈던 좀 어려웠던 문제들 그리고 좀 오래 걸렸던 문제들 좀 간결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1번은 평상시 보통 운동의 표현에서 묻는 소재로 우리가 등속 운동 상황이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헬기가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금방 떠올려야 될 게 뭐죠? 가속도가 0인 상태니까 물체가 받는 합력이 0이겠죠. 그래서 이 합력이 0이기 위해서는 물체를 끌어내리는 중력만큼 헬기가 줄을 당기는 힘 또는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그만큼이어야 한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1번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기억. 헬기 자체가 중력을 받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기억은 틀리고요. 자, 물체 위치 에너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증가하고 있군요. 자, 디귿.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이 0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힘이 물체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물체에게 힘이 작용해서 힘 방향으로 물체를 끌어올려주면 되거든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줄이 물체에게 행한 일이 물체에게는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체에게 작용하는 중력이 한 일은 물체에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서 지금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분명히 줄이 물체에게 가한 힘이 하는 일은 0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죠. 자, 2번은 위치시간 그래프인데요. 자, 위치시간 그래프에서는 물체가 어떠한 시각에 어떠한 장소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A가 이렇게 위치가 일정한 비율로 멀어지는 것은요, 등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가파라지죠. 이거는 빨라지면서 멀어져 간 거예요. 운동의 방식은 다르지만은 지금 A하고 B가 같은 게 뭘까요? 같은 게 결국 여기까지만 보면 이동거리하고 변유가 똑같네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의 평균 속력과 속도는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 A의 속력은 일정하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기 표시하는 이 순간순간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물론 속력도 일정하겠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번. 이동거리. 이렇게 움직인 거나 이렇게 움직인 거나 이동거리는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 같습니다. 이동거리 같고요. 그러므로 평균 속력 속도도 요 시간 동안에는 A, B가 같겠죠. 니은이 같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잘못 말했군요. 기억하고 디귿 정답 3번이죠. 여기까지는 이게 편안하게 계속 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 뭐죠? 어떤 물체가 달려가다가 벽에 부딪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운동량은 자, 이렇게 달려가는 물체에게 부여된 운동량이 P라고 했고요. 벽하고 부딪혀서 탕 하고 돌아올 때, 자,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0.8이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 0.8P가 되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플러스 P라고 놓고요. 이거를 왼쪽 반대 방향의 의미를 갖는 마이너스 볼을 붙여서 마이너스 0.8P 운동량을 갖는다면,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얼마겠습니까? 자,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는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를, 자,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요것은요, 자, 둘의, 자, 빼기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앞에 있는 건 나중 운동량, 뒤에 있는 건 처음 운동량. 그럼 여기다 선생님 한번 적어 볼까요? 나중 운동량 요거죠? 그래서 요거 부호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왜? 운동량은 벡터니까. 여기서 0.8P 이렇게 넣을게요. 처음 운동량 플러스 P 넣을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1.8P인데 크기만 말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1.8P의 충격량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냐? 충돌 후 속력이 얼마냐? 지금 충돌 전의 속력이요. 자, V라고 했습니다. 이게 V라는 속력으로 물체가 달릴 때의 운동량이래요. 그런데 이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운동량과 속력은 어떤 관계죠? 그 순간의 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운동량이 되기 때문에 서로 질량이 동일한 물체라면 이거 비례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크기가 0.8배가 되었다면요. 동일한 질량의 속력도 0.8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면 부호까지 넣어야겠지만 속력은 그냥 0.8V 요것만 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5번이 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시죠. 자, 4번은요. 두 물체가 다가오다가 땅 하고 부딪혀서 다시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어떤 식을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달려오는 두 물체 그려주시고요. 충돌이 끝난 직후에 두 물체의 상태가 어떤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두 물체가 일단 어딘가에서 부딪힐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위치가 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자,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왔거든요. 자,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해석을 해보면요. 2초고요. 2초 동안에 A는 4 정도까지 나아갔고요. 자, B는 6에서 4까지 왔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A는 일단 1초에 2씩 달려가는 셈이니까 이렇게 화살표 칠하고요. 2m/s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그 다음 B는 2초에 2만큼 돌아왔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분의 2 해서 1 써주는 거야. 안 어렵죠? A하고 B가 이렇게 부딪히러 오는 거 아니에요. 땅 하고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 부딪히고 나서 B는 이렇게 돌아갔죠. 빠르게, 아까 오던 방향과 반대로 빠르게 간 거죠. 그럼 여긴가 어딘가에서 충돌한 다음 B는 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어떻게? 빠르게. 자, 어느 정도로 빠른가 표시해 볼까요? 2초 동안에, 자, 이 장소가 어디예요? 4라는 장소죠? 4라는 장소에서, 자, 이따가 어느 장소에서 발견되냐면 10까지 갔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2초 만에 앞으로 6 갔죠. 2분의 6이니까 3이네요, 3. 그러니까 이거는 3 써줄게요, 제가. 자, 그럼 A는 어떻게 됐나요? A는, 운동 방향이 바뀌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2초 만에 4에서 6까지 갔으니까 얘는 뭐예요? 2분의 2니까 가던 쪽으로 1의 속도로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상태는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지워보고 충돌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요. 여기 A고 B면 앞으로 가는데 얼마로 간다고요? 1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A는요. 지금 속도가 왼쪽으로 1만큼 변했죠? 느려졌다는 얘기죠. 1만큼. 그 다음 B는 방향이 바뀌어서 3이 됐다는 건요. 일단 1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1만큼 변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시 3을 붙일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토탈 4 변한 거죠. 4.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같은 충격량을 교환했음에도 얘는 1 변했을 때 얘가 4 변했다는 거는요. 질량은 거꾸로란 얘기죠. 얘가 묵직하고 얘가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량은 4대 1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질량이 B의 4배라는 걸 읽어내시는 것. 보기 디귿이 틀렸어요. 4배.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충격량 같은 거고요. 니은은 A에 대한 B의 속도라는 건 상대 속도인데요. 충돌 전에는 3씩 좁아지다가 충돌이 끝나면 2씩 벌어지니까 당연히 충돌 전이 크다는 거 확인되죠. 그래서 디귿번이 몇 배라고요? 4배. 이거 확인하시면 되니까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원형 전류가 중심에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합성해가지고 토탈 합성 자기장이 어느 쪽을 향하는가 요거 판단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그림 가에서는 실험 세팅에 대한 얘기니까 실험 과정 가에서는 전체적인 실험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거에 대한 얘기니까 빨리 읽어주시고요. 나를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항값을 조정하여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 방향으로부터 동쪽이니까 정확하게 북과 동의 정가운데인 45도 방향을 가리키게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평면이죠? 이게 북과 남을 연결하고요. 이게 동과 서를 연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지구 자기장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아치 형태로 이렇게 된 원형 전류에 적당한 방향의 전류를 흘려가지고 적당한 세기와 방향의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류가 만든 이 빨간색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 동쪽을 향하게 해서 이 둘의 합성이 북동쪽으로 45도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흘러야지 이 빨간색 방향의 자기장을 원형 도선 중심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오른손법이라고 하죠. 오른손법. 그래서 아하,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이게 무슨 방향으로 보일까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반시계죠, 반시계. 그래서 보기 기억번 시계 방향이야. 틀렸죠. 반시계고요. 자, 철수의 얘기가 반시계로 바꿔야 되고요. 영희의 얘기는 만약에 다해서 가변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건 이 전류가 흐르는 회로의 저항이 작아지면 이 전류는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이 전류가 강해지면, 예를 들어 2배 강해지면 이 전류가 중시에 맞는 자기장도 몇 배 강해진다? 2배 강해진다. 그렇다면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보다 더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도 변화가 될 텐데 보다 더 보세요. 보다 더 어때요? 45도보다 더 동쪽으로 치우치겠죠. 네, 그래서 45도보다 북에서부터 더 이루어지는 각이 더 멀어져 라고 말한 영희의 말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A와 B의 위치를 바꾼다는 라의 조작은 결국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이 소리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낸다면 파란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당연히 이쪽 방향의 자기장이 아닌 이쪽 방향의 자기장을 얻을 테니까 어때요? 자기장의 방향은 북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자, 우리 영희하고 민수 얘기가 맞다는 거, 자, 4번이 답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의 문제들은요, 어때요? 편안하게 여러분이 해왔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니까요, 예, 빠른 스피드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문제 보시죠. 6번입니다. 6번은 동시에 기준선 P를 지난 A와 B가 동시에 기준선 Q에 도착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A는 여기서 10m/s로 달린 다음 계속 속도를 유지해서 여기서도 얼마로 통과했다? 10으로. 이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동하는 거리가 PQ 사이의 간격이 200m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들이 A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동 거리를 평균 속력 10으로 나눈 것만큼. 자, 몇 초 걸려요, 여러분? 20초 걸리죠. 그치? 자, 이번에는 B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자, B가 짜자잔 하고 등장해서 B는 여기를 얼마로 지나갔다고 했냐면 15m/s로 지나갔대. 그런데 B도 똑같은 거리를 20초 만에 주파했답니다. 문제 주어진 조건이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건 등가속 운동해서 평균 속력이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10이 나와야 된 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5에서 시작해서 얼마로 끝나줘야 평균 속력 10으로 달린 물체와 자, 같은 결과를 얻을까요? 이 소리죠. 200m를 20초 만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력은 뭐라고 같다고 했죠?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중간 속도. 다시 말해서 이 속도와 이 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한 값이 얼마? 10이다. 그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20이지. 요거 두 개 더해도 얼마? 20이 되는 그러한 속도 변화가 일정하게 일어났다면 똑같이 200m를 몇 초 만에? 20초 만에 주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 두 개 더해서 20이 되게 하려면 얼마 떠올리면 돼? 5. 우리 1년 동안 이 정도 감각은 많이 심하게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20초 만에 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10변했으니까요. 요놈의 가속도 얼마일까요? 자, B의 가속도는 자, 20초라는 시간과 자, 운동 반대쪽으로 10만큼 속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만 이렇게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0.5m/s 제곱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에는 틀렸고 디귿번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누가 클까요? 근데요. 10초 동안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시죠? 10초 동안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초라는 것은요. 얘는 계속 10이라는 속도를 유지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10초 동안에. 요놈한테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20초의 중간 시각이니까 15하고 5의 중간 속도. 다시 말해서 얘는 15에서 10으로 느려지는 운동을 했을 겁니다. 10초 동안만 보면. 그럼 10초 동안에 얘는 계속 10으로 달린 놈이고 얘는 15에서 10으로 느려졌다면 누가 더 매 순간 속력이 컸어요? 당연히 B죠. 그러니까 A와 B가 처음 10초 동안 달린 거리는 B가 더 많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계산을 하지 않아도 크다 작다 라는 판별을 계산 없이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예? 속도가 10에서 얼마? 10이 됐어. 얘는 10을 유지했어. 얘가 더 많이 갔지. 그치? 10초 동안은 따라서 B가 크다.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죠. 자, 7번 문제는요. 일단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똑같은 자석들을 썼다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자석 조합이 어떠하길래 지금 이러한 상황이